서기 370년 무렵,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기록인 진서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의 역사서라면 왕의 업적이나 전쟁의 기록이 채워질 그 지면에 어느 한 여인의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행적이 먹줄을 따라 또렷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축씨 집안의 딸, 영대. 그 이름 석자는 비단치마 속에 봉인되어 규방의 창살 너머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움의 길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대는 그 닫힌 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대는 상투를 틀었습니다. 가슴을 단단히 동여매는 동안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정네의 두루마기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아버지 몰래 항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발각되면 집안의 수치요 혼처를 영원히 잃는 일이었으나 영대는 이미 걷고 있었던 것이죠. 항주로 향하는 길목에서 영대는 양산백을 마주쳤습니다. 헤어진 집신의 기운 자국이 역력한 소매를 단 가난한 서생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맑은 샘물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씨도 항주로 유학을 가는 길이오. 추경대는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길이라면 함께 걷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항주에 닿은 두 사람은 같은 스승 밑에 무릎을 꿇었고 같은 등잔 불빛 아래서 3년을 버텨냈습니다. 영대는 매일 아침 300보다 먼저 이불을 걷어내 세수 대야를 차지했고 밤이면 침상 한가운데 사서삼경을 높이 쌓아 두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백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대 아우는 잠자리에서도 학문을 곁에 두는구나. 나는 그 열애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어. 영대의 입가에 쓴 웃음이 스쳤으나 산백은 그것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산백은 우정의 꿈을 꾸었고 영대는 들킬까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밤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천일은 배움의 시간인 동시에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버텨내야 했던 사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투 속에서 영대는 어느덧 자신이 산백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3년이 흘러 유학이 끝나던 날 18리 이별의 길을 나란히 걸으며 영대는 말했습니다. 삼백 형님, 저를 쏙 빼닮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부디 저희 집을 찾아와 그녀와 혼인해 주십시오. 남장을 풀지 못한 채 건넨 그 말은 여동생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찾아와 자신과 혼인해 달라는 세상에서 가장 서투른 청혼이었습니다. 산백은 그 말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형의 여동생이라면 꼭 찾아가리다. 영대가 고향으로 돌아와 마주한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축씨 집안에서는 영대가 항주에 있는 사이 이미 마씨 집안의 마문제와 혼약을 맺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재력이 있었고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대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영대와의 약속을 가슴에 품은 산백이 축씨 집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고 산백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서는 순간 산백은 숨이 멎었습니다. 3년 동안 아침마다 마주했던 눈매였습니다. 귀걸이 자국이 보였고 가는 목선이 보였으며 섬섬옥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더미의 경계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의 서두름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산백은 바들바들 떨리는 턱을 간신히 추스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형제가 여인이었구나. 3년을 함께하고도 어찌 이리 어리석었단 말이냐. 그리고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두 사람은 안채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오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오히려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찻잔이 식어갈 무렵 영대의 아버지가 안채로 들어서며 양백산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마시지방과 혼약이 되어 있소. 산백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재회의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산백은 그날 이후 자리에 누웠습니다. 영대에게 달려가고 싶었으나 이미 정혼한 여인에게 발걸음을 들이밀 수는 없었습니다. 밥을 넘기지 못했고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등잔 불빛이 영대의 얼굴처럼 흔들리다 꺼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끝내 산백은 경련하는 손가락 끝으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영대, 그대가 너무 보고 싶소. 이 마음이 죽을 듯 아프오. 입에서 피가 올라왔습니다. 양산백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양산백이 죽었다는 소식이 축씨 집안에 닿던 날, 영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아침이 되어도 눈두덩이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대와 마문제의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붉은 가마가 마문제의 집을 향해 움직이다 양산백의 무덤 앞에서 멈췄습니다. 영대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붉은 치마 끝이 흙에 끌렸고 무릎이 꺾이며 이마가 차가운 흙에 닿았습니다. 어깨가 경련하듯 떨리며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영대입니다. 3년을 함께하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늘을 거스르겠습니다. 이 무덤을 열어주소서. 살아서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죽어서라도 이루겠습니다. 영대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늘도 땅도 그 울음을 외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무덤이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영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닿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감정 속에서 영대는 너무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끝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대는 붉은 치마 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덤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흩어지는 흙먼지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힌 봉분 위로 나비 한 쌍이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살아서 나란히 걷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제 날개를 나란히 하며 봄 하늘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토록 무거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고 또 한 사람을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비극이었을까요? 말할 수 없었던 세상이 비극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대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을 열 수 없는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그 세상에서 얼마나 멀리 왔을까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이름을 날개에 새긴 채 나비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날고 있습니다.